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바쁘신 중에도 우리 충북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윤건영 충청북도 교육감님의 신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충북교육가족 여러분, 갑진년 새해에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상황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맞춤형 처방으로 학생들을 온전히 성장시키기 위해 충북교육의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 한 명 한 명의 실력과 의지가 다져지는 실력 다짐의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북교육은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으로 지금의 배움이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학교에서의 배움이 가정과 사회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충북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모든 교육 주체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동행으로 실천하여 지혜의 시대로 나아가는 세계 시민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등 교육의 주체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공감하고 동행하는 교육의 품, 학교를 우리 학생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해 나가는 공간으로 만드는 학교의 꿈, 모든 아이들이 저마다의 재능과 역량을 꽃피워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을 갖도록 하는 아이의 힘을 통해 교육의 넓은 품에서 학교의 꿈을 키우고 배움의 힘을 길러 한 명 한 명 빛나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은 전례가 없는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배운 것들이 미래에는 무해질 수 있는 불확실성과 빠른 속도로 끊임없이 변하는 교육 생태계는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문제를 신속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여 현장에서 답을 찾는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는 이러한 현문현답의 신념으로 충북 전역의 학교와 교육가족의 목소리를 찾아 귀 기울였고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발달 지연 문제는 유아와 초등 저학년의 언어와 사회성 발달을 책임 지원하는 지금은 아이성장 골든타임 정책으로 해법을 찾았으며 인구 소멸로 인한 작은 학교들의 존폐 문제는 농산촌 특색학교를 통한 학교 경쟁력 강화, 공동교육과정 운영, 미래형 교육공간 조성 등 작은 학교 활성화 종합 대책으로 작은 학교들의 숨통을 틔워주었습니다. 무너져가는 교권에 대한 목소리에 교육활동부 원스톱 지원 시스템, 이거를 교원 119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그 교원 119와 충북형 민원 대응 시스템, 문제행동 학생 대응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으로 교사의 교육 권리 보호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올해는 현문현답의 자세를 좀 더 세밀화하여 구체화하고 더욱 정치화해서 교육가족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을 이해하는 교육가족 찾아가는 간담회를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여 문제 해결책을 입체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대상과 주제, 방식을 다양화하여 교육정책이 균형있고 현장과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밀학교 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주민 타운홀 미팅, 도단위 최고 단가 급식 질 유지를 위한 급식 간담회, 학생과 학생 함께하는 지역실천 환경교육 포럼 등을 펼쳐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공감 동행 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실력을 다지고 화해하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기후재앙, 인구절벽 위기, 지역소멸,
악화되는 교육재정 등의 당면 문제들은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하는 교육적 요구에 큰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이유로 교육적 투자를 주저한다면 후세대들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과거 빈궁국 대열에 있던 산림자원 수출국 핀란드는 대학 교육까지 무상으로 실시하는 교육계획을 실행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얻었고 10년 만에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1위에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재 양성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실력을 다지고 노력하는 인재를 기르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비상하는 청룡처럼 힘찬 기운으로 실력을 갖춘 미래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4대 교육 시책 120개 세부 추진 과제에 교육재정 3조 6,18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충북교육의 역량을 결집하는 한 해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올해 충북교육은 실력을 다지고 노력하는 미래인재를 기르는 데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실력을 다진다는 것은 다양한 몸활동을 통해 몸근육을 키우고 독서활동을 통해 마음근육을 강화하여 기초 기본학력을 갖추기 위한 부단한 과정을 말합니다. 노력하는 인재는 배우는 법을 터득하는 것으로 배우는 것을 새로운 것을 배우는 방법과 변화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학생을 의미합니다. 이런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세 가지 과제를 속도감 있고 탄탄하게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언제서나 어디서나 몸활동 전개로 실력의 기초를 다지겠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디지털 기기 과몰입으로 인한 사회성 결여, 집중력 저하 등의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고 운동장 개투리 및 학교폭력 증가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운동 부족으로 비만 증가, 기초체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면역 분위기를 저해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미래연에 방지하고 학생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지켜주는 가장 쉽고 명료한 방법은 몸활동을 활성화하고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도내 모든 학교가 시작한 몸활동은 학교 틈새 시간에 하는 스트레칭과 같은 작은 활동부터 스포츠 리그전과 같은 큰 활동까지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더 강화해서 틈새 시간 몸활동 프로그램을 공간으로 확대하여 어디서나 운동장이라는 브랜드로 학교 틈새 시간뿐만 아니라 가정, 교실, 운동장 등 어디서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여학생 체육 활성화 학교, 365 체육 온활동, 111 스포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교실, 개인별 몸활동 프로그램이 안착되도록 도내 모든 학교에 몸활동 프로그램 60억, 몸활동 시설 여건 개선 240억, 스포츠 클럽 및 운동 지원 230억 등 총 532억 원의 몸활동 관련 운영비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을 촉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월부터는 힘쓰고 달리는 무빙 릴레이 캠페인을 운영하여 모든 교육가족이 한마음으로 몸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무빙은 영어로는 움직인다는 뜻의 무빙과 한자로는 힘쓸 모아 달릴 빙을 결합하여 힘써 달린다는 중의적인 의미를 가진 다양한 몸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캠페인의 용어입니다. 개인별, 학교별 다양한 몸활동 영상을 제작하여 무빙 리레이를 홍보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둘째는 언제나 책봉 마음활동으로 도덕적 상상력을 키우겠습니다. 작년부터 추진했던
111 인문고전 독서 활동을 확장하여 다양한 독서 전략을 통해 독서가 습관으로 형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나 책봉 활동으로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을 구분하고 다양한 심상을 마음속에 떠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충북의 학생들이 도덕적 상상력을 가진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 등 연계 인문고전 독서교육 맞춤 지원을 통해 의미 있는 독서 경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품학교, 인품학급, 사람책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며 성장하는 인생책, 다른 사람에게 책을 추천하며 가치를 공감하는 선물책, 같이 읽고 토론하며 사고의 지평을 넓히는 가치책, 이 세 가지의 내 인생 책세권 운동을 함께 성장하는 협력적 독서문화 확산 사업과 함께 전개하여 학생들의 독서 동기를 강화하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한 권씩 소장할 수 있는 독서 구입비 30억 원과 독서 프로그램 운영비 12억 원 등을 모든 학교에 지원하여 다채움과 연계한 전자책을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보급하여 누구라도 좋은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맞춤형 교육과정을 위한 학교 도서관 운영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미래형 교육과정 연계 학교 도서관 현대화 조성, 학교 독서교육 종합지원 시스템 운영으로 학교 도서관 협력망을 구축하고 디지털 기반 학교 도서관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아이의 힘, 책봄, 아이사랑 책기부 운영 등으로 언제나 책봉 활동을 위한 기반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학력 신장으로 교육의 기본을 다지겠습니다. 몸 근육과 마음 근육을 키운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의 바탕 위에 지금의 시대가 필요로 하는 학력을 제대로 갖추도록 하는 것이 공교육의 목표이자 사명입니다. 현재 우리 교육 현장에는 다양한 AI 기반 수업 평가 플랫폼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정도에 발맞추어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 다채움을 구축하였고 올해 3월부터는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개통하고 스마트 기기 이루미를 활용하여 교육 환경의 변화를 넘어설 수 있는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기초학력 진단부터 학습 이력 관리, 심리 정서 및 진로 진학 데이터 누적까지 학생들의 개별 성장을 지원하고 교사는 이를 수업과 평가의 도구로 활용하며 학부모는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확인하는 모두의 다체험으로 확장하겠습니다. 또한 평가는 결과가 아니라 현재 상황을 진단하는 과정이며 도약의 출발점입니다. 단위학계와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상향식 평가 방식을 적용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방법을 터득하여 새로운 것을 배우는 방법과 변화하는 법을 배워 미래를 살아가는 힘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과 형태의 학교 자율 기반 평가를 통해 학생의 학습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교사는 수업을 개선하며 학부모의 소통을 통해 개별 맞춤형 학력 신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교사, 학생, 학부모가 유기적으로 학습에 대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개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체력, 경력, 지력이 겸비된 건강한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본을 다지겠습니다. 지덕체가 아니고 올해는 체덕지로 방향을 일단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 명 한 명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교육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고 작은 학교가 증가하는 교육 현실 속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은 더욱 소중한 미래의 자원입니다. 우리 교육이 추구하는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은 더 이상 학교만의 역할과 책임이 아니라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특기를 발현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을 갖고 협력해야 합니다.
이제 충북교육은 지속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위해 지역사회 및 지자체와 단단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학생 한 명 한 명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위드 스튜던트로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헤아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개념으로는 학생의 목소리라고 하는 그 학문적 개념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들은 학생들과 함께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교육 정책은 학교 생활 문제와 어려움에 대한 처방과 처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는 교육 변연의 힘을 키우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느끼는 다양한 심리 상태와 학생 희망에 대한 실태 분석을 통해 현장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학생과 함께 위 스튜던트를 도입하여 학생들의 의견이 바로 교육 정책과 지원에 투입될 수 있는 열린 창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는 교사를 위한 교육감으로서 학생들과 함께 하는 활동 속에서 학생들의 목소리와 바람을 들어 살피고 지원하는 한 해로 만들고 싶습니다. 둘째, 한 명 한 명 배려하는 지역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지역의 인재가 유출되고 학력 인구가 감소한 이 시점에서 지역마다 특화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충북교육청은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특화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군별 특색 있는 주제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지난해 4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과정을 진행하였고 올해는 작년과 비슷한 규모의 제2의 국내 교육 과정과 국외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지역의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외 프로그램을 마무리한 학생들이 2기 학생들을 위한 도움 활동을 전개하여 상호간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보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셋째는 각 지역이 빛나는 교육특구 및 지구사업을 시작합니다. 충북교육청은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유아부터 대학교육까지 연계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맞춤형 특구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는 모델 발굴을 위해서 지역적 상호가 여건을 고려한 상향식 지역 교육발전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의 교육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지역별 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공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도청 시군과 협력하면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충청북도를 포함한 모든 시군이 교육발전 특구 시범 지역 공모에 사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와 연계한 교육지구 사업은 고도화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고 지자체 각각의 목표 요구도 다양하므로 사업의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질적 대도약을 위해 새로운 디자인과 도전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역마다의 특성과 장점을 최대한 살린 학교, 지자체, 지역사회 등 모두가 공감하고 각각의 지역들이 빛나는 교육지구로의 변화를 이루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정책은 현장의 필요와 요구에서 출발합니다. 현장보다 더 넓고 깊게 소통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발로 뛰는 충북교육이 되겠습니다. 실력 따짐의 시작과 끝은 학교입니다. 실력 따짐의 새로운 변화는 단위학교의 학교장을 중심으로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여 몸활동과 독서활동을 통해 기초 기본 능력을 갖추게 함으로써 완성이 됩니다. 올해 충북교육은 실력을 다지고 노력하는 인재를 기르는데 전심전력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충북교육가족 여러분,
이제는 더 큰 도약을 위해 힘차게 내디딜 차례입니다. 올해 충북교육청의 신년 화두는 상수 공생입니다. 이 뜻은 교육의 품에서 서로 배우고 성찰하여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충북교육을 뜻합니다. 선의 경쟁, 성취를 통해 실력을 다지고 바른 인성을 가진 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 공동체의 모두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민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꼭 필요합니다. 새해에는 청룡의 기운과 함께 실력을 다져 더 나은 충북교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공감통행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충북교육의 품에서 한 명 한 명 빛날 수 있도록 모든 교육과 가족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소속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CJB 조상욱 장자, 예. 그 교육감님이 원고를 주시다고 고생하셔서 교육국장님한테 배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교육감 답변하십시오.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 왜 녹취가 중복이 돼서 예 그래서 그럼 교육감님이 일단 말씀하시고 예, 부족한 건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학력 신장이라는 과제는 늘 이제 강조돼 왔던 내용인데 뭐 어떤 방법으로 올해 이제 3대 교육 지표를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보시는 방법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교육적으로 보편에서 이제 학력에 대한 개념이 뭐 객관적인 그 학술적인 용어로도 정의가 되고 또 학부모나 학생이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학력에 대한 주관적인 정의도 많이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학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얘기할 때 다양한 의견이 이루어집니다. 그 학력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것은 여기서 긴 시간에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 우선 선언적으로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기초 기본 학력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우선은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한 학생이 가지고 있는 기초 체력 그리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힘 이게 기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을 이어서 집중적으로 몸 근육 기르는 것을 우선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체력, 비만, 뭐 학교 폭력, 인간관계에 대한 미흡함, 또 집중력 저하, 또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불안 문제, 뭐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근원의 그 해결 출발점은 이거는 건강한 체력, 건강한 신체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올해 이미 집중하려고 하고요. 이제 이것이 좀 정착이 되면서 서서히 올 하반기 또 내년에는 독서 교육을 활성화해서 마음 근육 기르는 쪽으로 그렇게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제 혹시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학력 이야기하면 진로 진학에 대한 구체적 성과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교실 환경에서 변화 문제를 얘기해야 되고 그럼 학교가 뭘 할 것이냐, 교육 과정이 뭐냐,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한 내용은 이미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단위학교 교장 선생님이 현장의 선생님들과 마음을 합치고 아이디어를 모아서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질 내용은 단위학교에서 구체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그 단위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하실 일까지 표현하고 싶지는 않고요. 큰 틀에서 이렇게 지원하면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학력 문제 가지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아마 성과가 나올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올해 얘기하는 몇 가지의 입장에서 좀 넓고 포괄적인 차원에서 학력을 얘기하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뭐 교육국장님 제가 한 얘기에 더 첨언할 게 있으면 말씀 한번 하시죠. 오늘 기자회의라서 대략적으로 굵직한 저희들의 언론적인 말씀을 해주시고 세부적인 거가 필요하면
담당 부서에서 좀 하는 게 좀 정확한 정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부장님은 또 뭐 세부적인 걸 더 방송 이 리포트 구성 때문에 리포트 구성 때문에 네. 오셔서 한번 구성 한번 하세요. 네, 구성사 옆에서 문제점을 말씀해 좀- 주시고. 여기 오셔서 아니 편하게. 옆에 옆에? 아, 그렇게? 옆에서. 올해 우리 교육감님께서 신년에 발표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실력 다짐입니다. 실력 향상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가장 기초가 되는 몸활동부터 찬찬하게 다지고, 그 외에 그 이제 독서, 몸활동, 마음 근육을 키우기 위한 독서 활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기초 학력을 좀 탄탄하게 준비를 한 후에 저희 유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와 또 관련 부서에서 차근차근 세부적인 계획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세부적인 계획은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체계적인 그런 기초학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 학교와 협의를 많이 했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연찬을 통해서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고, 이러한 모든 도교육청에서 하는 그 기초학력과 실력 향상을 위한 그런 계획들이 학교 현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기자님. 예. HCN 유한종 기자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교육특구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12월에 이제 이주 장관이 방문을 해서 교육장에서 방문해서 또 사업 설명회를 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전 접수도 지금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지자체 참여가 좀 어떤 분위기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우리가 1월 말까지 제안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시군별로 발전 방안에 논의를 하고 있는데, 뭐 최근에 한 군이 제출을 안 했다고 했었는데 그 군도 제출했다고 얘기를 들어서 도내에 있는 모든 시군구가 다 지금 참여하는 거로 그렇게 파악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중군의 이지호입니다. 교육특구 사업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뭐 이제 어느 지역에 어떻게 좀 구상을 하고 계신지 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수 있을까요? 이미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지역의 지리적, 문화적, 생태적 특성에 따라서 이미 그 전통적인 게 많이 있거든요. 영동 충주는 뭐 국악 문제, 옥천은 인문학적 지용제 문화도 있고, 또 음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역에서 해서 뭐 환경 문제, 에코 문제, 뭐 이제 청주는 워낙 다양하니까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각 지역별로 이제까지 진행되어 온 여러 가지 내용을 전제해서 이 문제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도교육청이 교육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와 협력을 해가지고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어떤 그 교육적인 차원에서의 아이디어가 모아져서 그거 제출되면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그거를 시군별로 이렇게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평소 항상 강조하듯이 하여튼 하늘의 묻은 충북의 공간은 배움 닥스터가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제가 구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구체화되는 사업으로 지금 이렇게 교육발전 특구 사업을 교육부에서 제안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 제가 예단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왔을 때 이러한 그 각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 확보가 필요한데 그 예산이 어떻게 그 확보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사실은 제일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부에서는 지금 시대가 아주 빨리 변하고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자면 우리가 국가 경쟁력이 추락할 것이라는 기대를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중앙에서 하기엔 힘이 들으니까 지역으로 분산하고 시도 단위별로 또 시군 단위별로 좀 톱다운이 아니라 보통 형식으로 해보자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서
여기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아마 이제 그 단위별로 다양한 정책으로 제안했던 것을 이 교육발전 특구라는 이 명칭으로 다 이걸 모아서 시군 단위별로 도 단위의 도청과 교육청이 협력해서 지역 발전을 특화하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뭐 교육부에서는 이거를 뭐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몇 개를 하겠다고 딱 정해놓은 게 아니고 열려 있는 상태라서 이것은 뭐 선익 이런 어떤 그 응모에 당선되고 안 되는 그런 차원, 선정되고 안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충북 교육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정말 진지한 토론이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MBC 김현주 기자입니다. 예. 아까 학력진단 관련해서 넓게 대답해 주셨는데 좀 좁혀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1등급 비율이 충북이 몇 년째 전국 최하위권이고 23학년도 수능도 마찬가지였고 이때는 뭐 취임 이후에 몇 달 안 지났을 때니까 근데 이후에 최근에 24학년도 수능도 있었잖아요. 이게 뭐 자료가 지금 분석 결과가 공개는 안 된 상태라 혹시 교육청에서 뭐 파악이 되는지 그러니까 24학년도 수능 관련해서도 학력 신청에 대한 좀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 이후로 앞으로도 좀 지금 뭐 몇 년 더 있으니까 이후에도 좀 유의미한 결과가 좀 도출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데이터는 지금 우리가 상정의 해마다 소련 유수대학의 합격률, 합격 인원수를 가지고 이제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구체적인 1년 뒤에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라서 아마 이제 지금 올해 작년 11월에 이루어진 수능에 대한 결과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최근에 그 특정 대학의 합격생의 비율을 보면 상당히 큰 폭의 합격생이 늘어났고 또 그 1차 합격자 이후에 수능이 발표돼 가지고 수능 최저이수 학점에 통과가 돼서 합격한 학생들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몇 가지 지금 충북 교육이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선거 기간에 토론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충북은 수시 중심과 정시 중심이 있을 때 수시 중심이기 때문에 수능 1등급에 대해서 이렇게 비중을 두지 않는다. 이런 논쟁이 벌어졌을 때 저는 그건 좀 큰 문제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지금 이런 원칙적인 얘기를 여기서 했습니다만 단위학교 교장 선생님들과의 대화 시간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올 11월, 12월에 교장 선생님이 이르도록 큰 그림을 그리고 1월 달에 학교 구성원들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교 연간기를 세울 것인지 이거를 포함하고 2월 달에 가서는 협력교육 학교, 지역과의 수평적인 관계 그리고 지원청과 도교육청의 수적 관계까지 총체적으로 마련해서 구성이 되면 2월 말쯤에는 뭐 학원위에 심의를 하든 여러 가지 과정이 결정이 됐을 때 교장 선생님이 1년 동안 학교를 운영할 성과 목표를 정해달라. 그래서 연말까지 해서 그 성과 목표가 잘 되고 못된 것에 대해서 뭐 잘된 것에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학교 운영하면서 어떻게 돼서 부족한 건 왜 부족하고 잘못된 건 왜 잘못됐고 실패도 왜 실패했다는 그런 정보를 연말에 공유하고 싶다.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수시 중심이기 때문에 수능을 소홀히 한다는 건 전 큰 문제라고 봅니다. 오히려 수능을 열심히 공부하는 게 수시에 심층 면접을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요. 실제 그런 데이터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 제가 다니면서 모든 학교 뭐 공개적으로 수시와 정시를 구분할 때 수시를 강조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9월달만 되면 수시 원서 내고서부터 학교가 무너지는데 그러면 안 된다. 적어도 수능을 최대한 중요하게 보고 학교에서 그 수능에 대한 비중을 지금보다 더 구체화시키고 더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해서 많은 교장 선생님들이 그거를 인정하시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 입장에서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루어지면
수능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째는 지금 얘기하는 최저 이수학점에 대한 것이 결국 1차 합격하고 2차에 이제 그 이수 그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최종 합격한 데는 너무 많다는 게 큰 문제고, 그러니까 이제 우선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을 못 가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 심층 면접을 준비하는 게 수능을 열심히 준비하고 그 수능 끝나고 나머지 한 2주 동안에 기본적인 뭐 태도나 이런 그 예의적 범들 같은 거를 배우면 사실은 앞으로 점점 이제 심층 면접이 강화될 텐데, 그 심층 면접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은 수능을 열심히 대비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수능을 열심히 하는 얘기가 더 나가면 거기에 목표도 있고 내용도 있지만 평가가 강조할 수밖에 없고, 평가도 어떤 평가를 할 것이냐, 그러면 내신 형태의 문제도 있고 수능 형태의 연합고사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충북이수로 학교원장에서의 학생들에게 평가 문항은 어느 쪽으로 할 것이냐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단역의 교장 선생님들이 권한을 주고 우리는 기다렸다가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들이 그런 학교의 특성이나 학교 여건에 따라서 또 학부모와 연합이 되고 뭐 여러 가지 돼가지고 이루어지면 최대한 실력 향상을 위해 지원하겠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이 공개 안 되지만 오늘 저녁에도 번개팀으로 시내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을 만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비공식적 수시로 만나서 아주 구체적인 얘기는 뭐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뭐 여러 가지 축제에도 많이 들어가본 경험도 있고 직접 그런 것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또 다른 그 장면에서 공유하고 중국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김은추 기자님이 인용하신 그 2023년도 수능 데이터는 작년 12월 달에 평가를 발표한 건데 2022년도에 시험 본 내용이 1년 뒤에 23년도 12월 달에 발표된 거고요. 금년도 수능 결과는 다음, 그러니까 올해 12월 달에 나오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에 어느 학교 갔더니 그 교장 선생님이 1학년들이 연합고사 왔는데 뭐 그 전 과목 1등급인 학생이 몇 명이라고 자랑하는 거 봐서 너무 1학년 때부터 강조가 안 되는데 생각을 하겠지만, 또 그런 것처럼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이 열심히 하는데 그 학생들을 집중해주고 또 공부에 대해서 좀 그 소홀한다든지 다른 쪽 관심 있는 학생들은 그 수준에 맞게 그 아이들에게 대응을 해서 eng행도리는 아주 그 뛰어난 아이들에게도 그 맞춤형을 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한번 해볼까 하고,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학생들과 함께 하는 것, 그게 이제 제가 요새 그 대학의 전문적인 그런 연구한 교수들과 대화를 하면서 최근에 새로운 그 내용으로 우리가 기성세대가 하는 이 교육이 너무 선언적이고 거대 담론이고 정책적으로 하고 우리 기성세대 눈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정말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학문적으로도. 그리고 지금 상황은 실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간 서울에 있는 유수한 대학의 지금 실태 분석한 내용을 보고 또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보면 상당히 걱정스럽고 유용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학생들 실태를 분석하는 것을 올해는 조금 더 들어가서 선생님들과 교장 선생님이 단역을 운영할 때 그 관련된 기초 자료나 정책 입안을 하는 과정에 쓸 수 있는 학생들의 목소리. 이 원래 그 학문적으로는 스튜던트 보이스라고 이제 표현이 돼서 이제 연구가 많이 돼 있는데 우리는 여기는 너무 그런 것보다는 학생들과 함께한다는 리드 스탠 스튜던트라는 이제 그런 단어로 이제 바꿔놨는데, 요건 지금 요새 구상 중에 있어가지고요. 한번 그 전국에서 충청북도 가서 선언적으로 아이들과 직접 들어가서 대화도 해보고 또 아이들과 선생님 대화, 아이들 학부모님과 대화해서 정말 그 학생들의 목소리를 상상하게 들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나면 이제 그걸 기반으로 실력의 개념, 학력의 개념, 또 목표, 방향 뭐 이런 게 좀 더 구체될 것인가 싶어서 올 내년에는 직간접적으로 얘기하는 몸 근육, 마음 근육 기르는 집중을 줘서 한 2, 3년 동안 하고 나면 이제 그 이후에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우리가 지금 한 정책에 다 반영이 되면 입학한 학생들만
뭉근히 기르는 것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좀 하면 좋을까 싶어서 향후 몇 년 동안은 기초 기반 다지는데 교육 생태계 구축이 중요한 생각이 들어서 너무 구체 처방을 해가지고 타겟을 놓고 얘기하다 보면 이게 기본이 흔들릴 것 같아가지고요. 일단은 좀 멀리 보려고 하고 넓게 보려고 하고 어떤 좀 근본적인 얘기, 기능력 차원의 평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육의 본질이나 인간의 본질 차원에서 해야 될 근본적인 얘기를 논의의 장으로 끌어낼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1년 반 동안 현장의 교장 선생님들한테 제가 여러분들의 도구와 수단이 있을 테니 학교 운영해달라고 해서 좀 기다렸거든요. 이제는 교장 선생님들이 선생님들과 학교에서 정말 학생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정도의 시간적 여유는 저는 드렸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교장 선생님들과 함께 학교 현장의 문제를 고민해 보도록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기자님들 안 계신가요?